2023년 10월 18일 농성 9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미디어워치를 비롯해서 강요TV, 철이미디어TV, 슈퍼미디어TV, 향숙TV, 불꽃시사TV, 종신TV, 건강지인TV, 파란숲TV, 여수신덕TV, 맨발의 중년TV, 채널 헌정질서 등 많은 유튜버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시청하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제가 여기도 써있는 것처럼 우리 아도 다단계 피해자들이 5천억 정도의 피해를 받아서 약 5만여 명의 피해자들이 지금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농성하다 보니까 이 검찰과 법원의 수많은 피해자들이 이 거리를 오가면서 저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고 격려를 표시해 주었습니다. 억울한 점을 호소한 분도 계셨습니다. 이 아도 다단계 사기 피해자 되신 분들은 다 어르신들이 노후자금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 아껴서 모아둔 돈을 이 사기꾼들이 100%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감언이설로 속여서 5천억을 모금해가지고 이게 다 사기를 친 사건인데 그 책임자들을 하루빨리 구속시켜서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재산을 확보해서 좀이라도 원금을 보전받아야 될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저는 하소연을 듣고 제가 어제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우리 김의겸 의원님이 최근에 수원지검 2차장 이정섭 검사의 비사실을 밝히는 등 큰 또 역할을 했는데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우리 이 아도 다단계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지검장한테 촉구했고 이걸 신속히 체크하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서면 조사를 통해서 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이신 우리 김주연님께서 이리 오시죠. 잠깐 한 말씀 하시고 또 저한테 고맙다고 꽃다발까지 가져오셨는데 뭐 네, 지금 이제 막 시작. 진짜 약속을 지켜주신 우리 송영길 대표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저는 아도 피해자 대표 김주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렇게 목소리가 우렁찬 이유는 송영길 대표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고자 제가 잠깐 귀한 선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송경호 지검장님, 네네. 그 아도 인터내셔널 사건 알고 계십니까? 좀 조금 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저 오다 보니까 지금 민원인들도 있던데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반품된 물건을 팔아서 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 유치해 모았는데 그래서 아마 저희가 순차적으로 경찰에서 홈스테이 사건을 구속 기소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피해자가 지금 한 4만, 피해 규모가 5천억. 대단히 심각한 민생 침해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천석 대표가 구속된 상태이고 아직 수사가 집행이 되는 게 없어서 이게 2차 피해로 벌써 확산이 될 가능성이 우려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는 어제 이 국감을 보고 피해자들이 전부 다 눈물을 흘리고 환호성을 지르고 송영길 대표님의 그 은혜에 정말 몸서리치게 다 감동과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송영길 대표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 제가 정말 증명하고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김의겸 국회의원님에게 제가 목격한 것도 2번 정도 직접 전화를 하셨고 보좌관님한테도 전화하는 것을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이 서민들의 이 아픔을 누가 이렇게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송영길 의원님이 정말 대표님이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셨고 우리 정말 피눈물 나는 이 어르신들 이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박경찬, 장대건, 이성원, 이상훈, 박기수 그리고 모집인 조한난, 장민호, 함영원, 이강, 최영란, 조윤정, 전혜성 오늘 135명이 또 고소를 했습니다. 반드시 이들이 꼭 제가 너무 화딱지가 나와가지고 말을 더듬는데 꼭 구속 수사시켜 주셔서 정말 우리의 피 같은 원금 하루빨리 찾는 그날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 귀한 선물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송영길 대표님께 진짜로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슴이 찡합니다. 사실 이것을 보시고 우리 이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국정감사 때 주어진 7분, 거기에 이런 한 맺힌 우리 서민들의 눈물을 정말 발로 뛰어 담아서 한마디 해준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 정말 저도 이제 국회의원을 그만뒀지만 얼마나 국회의원 자리가 엄중한 자리이고 여러분에게 부여된 그 국정감사의 7분의 시간이 소중한 시간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허투루 쓰지 말고 정말 우리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분명히 송경호 지검장님은 민생 침해 사범으로 지금 순차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이게 제대로 후속 조치가 되도록 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 힘내십시오. 예. 그 다음에는 우리 박경복 장관님 잠깐 장군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무사에서 어디 계세요? 어? 근데 가셨나? 들어오세요. 우리 기무사 장군으로서 이 군 개혁을 위해서 싸우다가 정말 이 지금 김관진을 비롯해서 지금 있는 신원식 장관한테 찍혀가지고 그만두어서 지금은 박정훈 우리 대령의 억울한 싸움을 지금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뒷받침하고 있는데 박정훈 대령 지키기 국민운동 본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잠깐 한 말씀 하십시오. 제가 우리 송영길 대표님을 이렇게 17년도 대선이 끝난 다음에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냐면 송영길 대표님을 보면서 송영길의 그 길은 대한민국 남북 통일의 길이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송 대표님께서 저보고 좀 이 문제를 좀 핸들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박정훈 대령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과는 달리 지금 박정훈 대령은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박정훈 대령이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그 지시에 따라서 그 수사를 제대로 했고 법규에 따라서 이첩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개인 사감이 걸려가지고 누굴 구해줘야 되니 뭐 하다 보니까 박정훈 대령이 혼자서 내몰려서 지금 희생을 당하는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제가 국정감사하고 이런 걸 다 쭉 봤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13년도에 기무사에서 쫓겨나오면서 다시는 내 후배들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그때 생각이 납니다. 박정훈 대령은 다시는 같이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혼자서 정말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본 국민적으로 우리 박정훈 대령 지켜내기 운동본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송 대표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그러한 발기인부터 시작해서 그게 진행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걸 해야 되고요.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소수의 사람을 오랫동안 속이고 그 다음에 다수의 사람을 잠깐 동안 속이는 것은 가능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지금 현재 제가 국방부에 그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군을 사랑하고 정말 대한민국 안보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박정훈 대령에 대한 모든 행위를 멈추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박정훈 대령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이 방송을 보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경모 장관님은 또 내일 모레 다시 한번 그 군사 전문가들과 함께 모여서 이 신원식 이 장관, 취임 장관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또 군에 있어서의 그런 비리 의혹이 있는지를 하나씩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변희재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미디어워치와 함께 지금 현 시국 상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좋은 소식이 들려서 우리 변희 대표님이 드디어 장가를 간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아마 날짜까지 잡아놨습니까? 예, 대충 잡아놨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좀 공개를 해보세요. 그 오정 TV라는 그 예능 뭐 좀 채널에서 제가 방송하면서 이제 결혼 조건들을 이제 물어봐서 결혼 전문가가 나와서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얘기했거든요. 그냥. 근데 이제 오정 TV에 이렇게 지원서가 들어왔대요. 조건이 다 똑같으니까 한번 연결시켜달라 해서 그래서 오정 TV 방송에서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만났는데 진짜 그냥 제가 얘기한 조건을 그냥 다 갖춰서 나와버려가지고 뭐 예를 들면 혈액형은 O형이면 좋겠다 O형으로 나온 거고 뭐 나이차가 15살 좋겠다 15살 차가 나오고 뭐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뭐 그 자리에서 결혼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예. 근데 우리 변희재 대표가 5월달에 결혼해서 걱정이 되는 게 그 전에 한동훈 장관이 구속을 시키겠다고 지금 보석 취소가 돼서 혹시 구속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보석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됐냐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보석 취소장을 넣긴 넣었는데 사실 한동훈 장관은 지금 보석 취소를 넣으면 안 되고 그건 JTBC 태블릿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랑 관계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은. 근데 한동훈 장관은 JTBC가 아니라 장시호 제출 태블릿 PC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조작했다고 집 앞에서 질렀으면은 저를 따로 고소를 해야 되는데 고소하면 무고가 바로 걸리니까 고소를 못하고 다른 사건인 그 JTBC 쪽에다가 그걸 보석 취소를 내버렸는데 제가 원래 이제 집회를 제약이 돼 있었습니다. 이 보석 조건에는. 근데 그 취지는 JTBC 앞에서 집회하지 말라는 취지예요. JTBC 기자들하고 부딪히지 마라.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 집 앞에서 집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석 취소 사건이 그 관계도 없는데 하도 이제 너 왜 변희재한테는 아무것도 못하냐? 너 그렇게 압수수색 좋아하고 고소고발 좋아하는 인간이 울며 겨자 먹기로 보석 취소를 냈고요. 뭐 워낙에 뭐 엉망진창이어서 법원이 아마 심리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가장 이 변희재 씨와 이렇게 제가 인연을 맺게 된 이유가 제가 프랑스 있을 때도 주위에 제 많은 지인들이 변희재 TV를 한번 봐보라 그러더라고요. 변희재 씨에 대해서 사실 저도 잘 크게 관심을 못 갖고 있을 때였는데 아무도 민주당이 제대로 못 싸우는데 이렇게 정말 윤석열 한동훈의 문제점을 가지고 정면으로 싸운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씩 변희재 TV를 제가 이제 파리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서 야 이게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뭐 그 사람이 과거에 뭘 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검찰 범죄 카르텔 이 세력과 전선에 서 있느냐 뒤로 빠져서 도망가고 있느냐 이것이 저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변희재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검찰 범죄 카르텔 전체주의 세력과 최전선에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미스터리가 이렇게 정면으로 윤석열 한동훈에 대해서 증거 조작 범죄로 고발까지 하고 소송도 하고 심지어 한동훈 장관 집 앞에 가서 이렇게 매주 데모를 해도 고발도 안 하고 잡아가란 말도 안 하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석 취소를 했다고 했더니 그것도 가짜로 본인 문제가 아닌 JTBC 관련된 보석 취소를 했다 그래서 지금 전혀 취소도 안 되고 있어서 아마 자신감 있으니까 결혼도 하겠다 그러고 지금. 제가 5월달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그 아무렇게 잡은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총선 전에 윤석열은 야반 도주한다고 제가 지금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럼 야반 도주하게 되면은 이제 총선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 정부를 만들기 위한 이 국회가 될 거 아닙니까? 총선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다 도와드리고 5월달에 결혼하겠다. 예. 아이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데 그래도 제가 이게 농성을 한 이유도
10월 말까지 제가 끝내려고 합니다. 11월부터는 지방을 순회하면서 북콘서트도 하고 우리 또 변희재 대표와 함께 중도 보수 진보 연합 집회도 하고 싸우려고 그러는데 이 흐름이 만들어져서 저는 11월 달에 한동훈 장관을 탄핵시키고 나면 한동훈 장관의 모든 직무가 정지됩니다. 집에 들어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 출삭되면서 언론에 나와서 관종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상당히 고문이 될 거예요. 그 양반한테는. 지금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장관이 비슷하잖아요. 관종기가 좀 있잖아요. 계속 이게 중단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게 될 수 있는 틈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12월 달에 양특검이 통과됩니다. 이 50억 클럽과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이 통과되면 저는 이것을 거부권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100만 촛불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일부 다음 총선에 낙선될 걸로 우려가 되는 수도권 중심의 의원들로부터 분열이 발생할 수 있고 한 40명만 동조해주면 200명이 재의결을 하게 되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다시 법이 통과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사실상 정권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극심한 변동이 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변 대표님의 또 날카로운 분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핵심은 만약에 이제 12월 달에 패스트트랙에 이제 올라가 있는 특검들이 이제 통과됐을 때 윤석열은 거부권 행사하냐 안 하냐 했을 때 행사를 했었을 때 국힘당이 현재 한 110석쯤 되는데 그 중에 한 30석 정도가 이탈하면 200석으로 재의결이 되잖아요. 그럼 사실상 탄핵이랑 똑같은 거죠. 200석이니까 탄핵이. 저는 당연히 한 3, 40석 이상은 이탈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오늘 윤석열이 김한길을 옆에 앉혀놓고 국민통합위원장이 저렇게 정당하고 어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중립적인 국민통합을 해야 되는 기구가 그 여당 그 당직자랑 같이 앉아가지고 마치 정당 창당 인사처럼 좀 떠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이 이념 논쟁 좀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8월 29일 날 똑같은 윤석열이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이념으로 나라 세우겠다. 이 얘기했습니다. 한 달 반 전에. 근데 오늘 자기 입으로 이념 가지고 제발 좀 쓸데없는 논쟁하지 말라고 참모들에게.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윤석열이 한 6개월 동안에 갑자기 뉴라이트처럼 보였잖아요. 윤석열은 이념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뉴라이트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 요거 뉴라이트처럼 굴면 좀 이제 보수 노인표 좀 많이 잡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선거를 치러봤더니 보수 노인표만 가지고 못 이기잖아요 선거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김한길이 좀 막 했겠죠. 야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뉴 레프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념 논쟁 안 한다 그러고 국민통합 얘기하고 민생 얘기하고 이제 김한길식 제가 볼 땐 뉴 레프트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오늘부터 뉴 레프트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만 말만 믿고 이제 이제 세게 뉴라이트 해야지 공천 받는구나 해가지고 막 돌격대들 들어갔잖아요. 예를 들면 장해찬이나 이런 자들, 배현진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냔 말입니다. 그 돌격대들. 결국에는 신당 나온다는 게 이제 그 얘기가 돼버리는데 뉴라이트하고 뉴레프트가 분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윤석열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뉴라이트라고 불려졌던 이른바 극우 세력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윤석열의 이 뉴레프트 노선과 싸우게 되고 그쪽에서 당연히 3, 40석 이상 이탈하게 되면은 윤석열은 이 특검도 못 맞고 200석이라는 것은 사실상 탄핵이랑 똑같은 거니까 결국 제가 원래부터 얘기했던 그 뉴라이트든 극우든 그 사람들이 원래 4년 전만 하더라도 박근혜 무죄 박근혜 사랑해요 조작날짜 검사 윤석열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4년 전만 해도 그게 다시 복원되는 거리죠 이게. 그래서 윤석열은 현재 이제 보수들에게 쫓기는 시세가 됐다. 그래서 뭐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변 대표 말을 들으면 여러 가지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그 안동환 검사를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과 무소속 연합으로 또 뭐 정의당까지 해서 아마 185석인가 됐을 거예요. 아마 안동환 검사 탄핵 소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양특검법을 만약 거부권 행사하면 한 25석, 한 30석만 이탈해도 200석을 넘겨가지고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 절대 거부권 행사할 수 없을 것이고 제가 한동훈 장관에게 이런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와서 저와 관련된 돈봉투 논란 사건으로 윤관석, 이승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서 보고를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계신 의원들 중에도 돈봉투 관련된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상충의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한동훈 장관, 당신의 말 그대로 적용해서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50억 클럽,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사건 축소 의혹을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 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과 관련된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둘 다 이해상충이 걸린 사건인데 국회가 통과시킨 이 특검법 2개를 그 이해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한동훈 장관 본인의 논리에 따라도 맞지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한동훈이 정치를 한다면 이러한 자기 말의 일관성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발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그 국정감사를 보면서 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수원지검장으로 알려진 다 윤석열 특수부 사단들입니다. 이 신봉수 지검장 등이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하는 답변 태도를 보니까 가관이 아니었죠. 제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번 좀 못 봤어요. 그 설명을 드리면 송경호 이 양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 아시는 분도 있겠죠. 송경호 1970년생 충청북도 보은 출신이고 서울중동고등학교 서울법대를 졸업한 이 검사이고 현재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 3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윤석열 사단의 핵심 인물로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고 있는데 이 양반의 유명한 사건이 자신의 선배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추미애 장관 시절에 이성윤 중앙지검장한테 뭐라 그랬냐 중앙지검장 이 주재한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를 언급하며 조국 전 장관 등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방해하는 문재인 정부와 친정부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송영호 지검장이 뭐라 그랬냐? 김영배 의원이 뭐라 그랬던가요?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를 하니까 당신이 이재명의 변호사냐 그랬잖아요. 송경호 지검장. 조국 장관 수사를 막았던 그것을 가지고 조국 장관의 변호인이냐고 논쟁했던 당신들이 야당 대표를 수사하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는다고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을 당신들이 검사냐고 비판했던 사람들입니다. 양석조 검사라고 나이 47세 29기입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52세 27기의 신재철 당시 추미애 장관 밑에 반부패 강력부장에게 상가집에서 만나가지고 뭐라 그랬냐. 거의 반말투로 자기보다 한참 나이도 많은 선배한테 또 상관한테 조국 수사를 모임이라고 당신이 이야기했는가? 당신이 검사냐? 조국의 변호인이냐? 이게 반말투로 이 싸움을 해가지고 하극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건방지기 이럴 데 없는 이 양석조 검사, 이 송경호 지검장, 당신들이 윤석열의 백을 믿고 자신의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 기계 있는 검사로서 뽐을 내더니 이제는 완전히 권력의 개가 되어서 야당의 사냥식 수사하고 야당 대표를 수사하면서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국회의원에게 이게 무슨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냐고 이게 힐나는 이런 오만한 지검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제가 초선 의원 때 법사위원 했는데 제가 국정감사에 있었으면 바로 때려 엎었을 것 같아요. 정인을 시키고 이런 태도를 이게 그리고 이 수원지검장은 또 뭐라 그러냐 신봉수 지검장은 우리 김의겸 의원이 이정섭 차장이 골프장 사위가 돼가지고 수많은 비리 혐의를 이야기하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지금 국정감사를 할 때 이런 이야기 하는 식으로 이런 아니 국회의원을 가르치려고 이런 거는 질의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런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야, 참 아연실색을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빨리 이 한동훈 장관부터 탄핵을 시켜서 이게 국회의 무서운지를 보여야 될까 보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장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이라고 서울법대 79학번이고 자신의 법대 동기를 이렇게 내정을 해서 했는데 이 양반이 공수처 법안을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헌재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이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이상민 탄핵에 또 기각에 찬성했던 아주 극보수적인 사람인데 아마 이종석 재판소장을 이렇게 내장을 보면 자신의 탄핵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로 보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 본인 자체가 사실은 이 박근혜 탄핵의 제 1등 공신이다 보니까 탄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메커니즘을 잘 알 거고 헌재를 틀어막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건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요거는 뭐 다 대부분 확인이 됐는데 그 당시 박근혜 탄핵도 사실은 민주당이 주도한 게 아니라 보수에서 김무성이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김무성이 보수로서 이제 탄핵을 주도하려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헌재에서 뇌물죄 정도는 돼야 탄핵이 가능하다는 이 판례가 있다 보니까 이 박근혜 K재단 미르재단 같은 경우가 뇌물죄로 가야 되는데 이건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이 재단 출연금이 뇌물이 되냐 안 되냐 문제에 대해서. 그때 김무성 쪽이 이렇게 데려온 게 윤석열이 특검제 4팀장으로 들어와서 이게 나중에 녹취가 공개가 됐죠. 녹취가 공개가 돼서 지금 검찰 TK의 김수남은 이걸 못했는데 자기 같으면은 그 재단 죄다 뇌물죄로 다 그냥 엮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특검제 4팀장 들어오니까 아 윤석열 정도면은 뇌물죄로 뒤집어 씌울 수 있으니까 탄핵까지 해서 탄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탄핵 절차를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본인 스타일로 수사 몇 개 들어가면은 아니죠. 윤석열처럼 조작날조 수사 안 해도 정상적으로 수사 한 2개 정도만 들어가도 탄핵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겁나겠어요 자기는. 그래서 이종석이라는 자기 친구라고 막아보려는데 근데 이 윤석열의 그 줄 서 있고 거기 있는 세력들이 제정신 가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윤석열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켜줄 사람이 있겠냐는 겁니다. 이종석까지 포함해가지고. 예. 더 먼저 치죠 아마 그쪽에서. 지금 아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송경호 지검장을 보면은 좀 한심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일 때면 박근혜 경제 공동체로 묶여라. 사실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는 부부 관계도 아니고 서로 협력하는 관계지만 그걸 완벽한 경제 공동체, 즉 최순실한테 이익을 주는 게 바로 박근혜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좀 비약한 면이 있거든요. K재단, 미르재단 문제도 그렇고. 근데 이것을 경제 공동체 이론으로 묶어서 사실상 최순실의 돈이 박근혜 돈이고 박근혜 주머니가 최순실 주머니다. 이런 논리로 해서 공범으로 엮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거의 30년형을 지금 살게 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때 45년형을 구형을 했어요. 45년형을 구형했어.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편다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최은순과 김건희와 윤석열은 경제 공동체 정도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최은순이 얻은 이익과 김건희가 얻은 윤석열 이익과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기소했던 최순실과 박근혜의 경제 공동체 논리를 김건희와 윤석열에게 적용하면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지적을 홍준표 시장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죠. 훨씬 더 가까운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와 김건희와 윤석열 관계는 비교가 안 되는 공동체죠. 같이 한 입을 먹고 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원석 검찰총장 그래도 생긴 것도 이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서는 좀 점잖하게 생겼어요. 이 양반이 전라남도 보성 출신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광주 동성중학교를 나와서 서울법대를 가지 않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난 이원석 총장은 좀 질이 좀 다르다고 봐요. 이 윤석열과 저기 무식한 그런 막 밀어붙이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이 보기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서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1년 반이 지났는데 이재명이도 구속을 못 시키고 송영길도 구속을 못 시키고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라고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아마 정강훈 목사 인터뷰를 보니까 아니 우리가 문재인을 구속시키라고 지금 윤석열을 대통령 시켜놨더니 이 양반이 1년 반 동안 문재인은 그냥 이재명도 구속을 못 시키고 저기 빌빌거리고 있으니 저거 용도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들이 보수에 나오죠. 정광훈 목사는 이제 공식적으로 윤석열 지켜주는 집회는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촛불 집회할 때 맞불 집회했는데 그런 거 안 하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수는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까지 가면서
이명박 박근혜 포함, 변희재까지 포함해서 보수 인사 200명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뭐 그 중에 범죄 저지른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대다수가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게 공직자로서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을 가지고 다 집어넣어버렸는데, 그럼 이런 사람을 보수가 대통령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논리 가지고 들어왔냐면은 윤석열의 장기는 사람 잡아놓는 거니까 문재인 일당은 다 감옥 집어넣을 거 아니냐, 그거 하나 가지고 다 뽑은 거예요, 보수의 노인들 같은 경우가. 근데 이제 문재인은 수사도 못해, 아예. 그러니까 문재인은 수사를 못하니까 이재명을 마치 공산주의 수괴로 막 만들어 놔가지고 이재명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로 갔는데 이재명도 못 구속시켰어요. 이러니 그러면은 뽑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강서구청장 선거는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럼 사람도 못 잡아넣었어요. 선거도 져요. 그럼 보수가 윤석열을 더 이상 지지해야 될 아무런 명무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 벌써 보수 누객들 중 상당수가 윤석열 출당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은 또 남을 뒤통수 치고 변절 배신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남을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보수를 믿지 못해. 자기가 어차피만 뒤통수 쳤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신당 얘기가 나오는 게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호위무사, 검사하고 무당밖에 없어 보이는데 검사 무당의 정당을 만들어서 버텨보겠다. 자꾸 지금 윤석열 신당 얘기가 나오는데 그 신당 저는 창당하는 순간 그날로 윤석열은 무덤으로 간다고 봅니다. 검사하고 무당은 누가 지적했어요? 근데 이런 건진법사나 이런 천공 같은 사람한테 대한 믿음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안 좋고 뭐 강서구 선거에 지더라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제 버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었습니다만 언론 보도에 보셨겠지만 저도 변호사로서 법률가로서 대장동 사건은 정말 코미디 중에 코미디라고 봅니다. 아니, 대장동을 개발해가지고 5,500억 정도를 회수를 했다는데 왜 더 회수할 수 있는 걸 못 회수했냐고 배임죄로 기소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확정적 이익이에요? 제가 인천시장을 2014년까지 했는데 대장동 사건이 발생한 그 전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이렇게 부동산이 폭등할 걸로 예상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어요. 2015년 되면서 갑자기 부동산이 폭등해서 대장동이 이 수천억의 이익이 생긴 거지, 그런 불확실 속에서 성남시장으로서 확정 이익을 미리 확보하는 것. 보통 영화를 봐도 그래요. 영화가 잘 될 것 같으면 이 매출액에 따라 비율로 이런 개런티를 받지만 영화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확정으로 받잖아요. 보통 우리가 모든 계약을 할 때. 그건 정책적 판단을 가지고 무슨 배임죄로 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러면 LCT는 어떻게 했어요? 부산시장은 그럼 LCT 그거 다 팔아먹고. 그나마 그럼 민간으로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민간이 다 가져갈 걸 그나마 성남도시공사 개입해서 5,500을 회수했다는 건데, 이거를 배임죄로 기소하는 이 검사들의 이 법률 실력이 나는 어쩐지 모르겠고요. 백현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니, 개인적으로 이와 관련된 무슨 돈을 받거나 이권을 받는 게 아닌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2년 동안 20만 장의 서류를 만들어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한심한 이 검찰들, 그 가지고 조사했더니 송경호 지검장이 뭐 건건이 구속 중대한 사안이라고. 송경호 지검장이 빨리 약속한 대로 우리 아도 다단계 사건이나 빨리 해결해서 우리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또 우리 변 대표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께서 엊그저께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의 두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는 저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껴안아서 대선 때도 막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해석이 하나 있고, 이준석과 윤석열 대통령 화해할 수 없는 강을 넘어서 이렇게 서로 헤어지고 탈당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떤 건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변희재 대표의 말에 따르면 교실 안에 들어가서 이 선생님인 윤석열과 한판 싸우려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씩씩거리고 복도 안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안철수라는 학생이 교실에 나와서 선생님하고 싸우기도 전에 지가 복도에서 싸워서 지금 교실에 못 들어가고 있는 이준석이라고 표현을 참 멋있게 잘했는데 그 두 가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안철수 씨나 이준석 씨나 그리고 상당수의 보수 인사들은 김기현 체제가 총선 때까지 못 간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김기현 체제가 무너지면은 결국 윤석열하고 그런대로 대립각을 세웠던 인사들이 새 지도부로 들어설 거다. 그게 비대위원장이든 뭐든. 그래서 안철수나 이준석이나 저는
이 국힘당의 당권을 지금 다 노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싸움이 붙들어 갔는데 이준석이 오늘 대구에 들어가서 그 윤석열을 겨냥했어요, 완전히. 아무것도 보수하고 연관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강경 보수인 양 들어와서 대구 사람들을 속여서 지금 뻐꾸기가 들어와서 이준석 자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기 같은 정통 보수를 쫓아내고 있다. 이걸 대구가 막아달라 그러는데 저는 그 관계는 이준석과 윤석열과의 관계에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 또 다른 이 제3자 세력이 있는 게 실제 또 정통 보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때부터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이 윤석열과 그때부터 싸웠던 사람들. 물론 99%는 다 변절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변절하지 않는 1%의 보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전화 최대집 같은 경우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준석은 윤석열과 함께 박근혜를 탄핵했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이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준석 자기 표현대로 개고기를 양고기로 속여서 판 자기 표현대로 제일 많이 판 이준석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윤석열이 날아갔다고 해서 이준석이 다시 보수를 된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윤석열을 그때부터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 때부터 저 인간은 안 된다고 계속 우리는 경고를 줬었고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요. 저는 2013년도 윤석열이 국정원 댓글 수사할 때부터 저자는 조작 수사하고 있다고 제가 10년 전부터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이 윤석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와서 윤석열 1년 하는 거 보고 아이고 우리 윤석열 잘못 알았네.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희 쪽이 더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이준석보다는 오히려 최대집 같은 노선 가진 사람들이 보수를 더 다시 이제 새롭게 이끌 그럴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를 왜 튀어나온 거예요? 그 이야기 설명. 똑같죠. 안철수도 어차피 이제 이 윤석열이가 임기가 무너지면은 안철수가 어쨌든 윤핵관 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어쨌든 윤석열하고 약간 거리가 있으니까 자기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철수도. 그래서 다 지금 당권을 노리고 있는 거지. 뭐 신당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지금 이 상당수 지금 보수 인사들은 이제 윤석열 출당을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벌써. 원래 보수는 정말 빠르게 변절합니다. 박근혜 사랑에서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은 윤석열로 변절하는데 3개월도 안 걸렸거든요. 그럼 윤석열 버리는 데는 3일도 안 걸리는 거예요. 보선 지자마자 다음 날부터 윤석열 출당 얘기하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보수 세력이 이제 윤석열의 효용 가치는 없다 이제 버리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윤석열 자꾸 신당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윤석열이 쫓겨나든 네가 신당 만들든 남은 보수가 본류니까 거기에 당권을 놓고 이준석 뭐 심지어 이현주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각축전을 벌이는 거죠. 네, 이번 이제 그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 나서 조중동의 사설이나 칼럼에서 윤석열을 비판하는 글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게 그 변희재 대표가 지적한 대로 지금 보수가 윤석열 버리기 지금 준비에 들어간 것입니까? 뉴데일리라고 이제 아주 강력한 보수 매체인데 지금까지 윤석열 만세천향을 주도했는데 오늘 뉴데일리발 여론조사가 나와서 다음 총선 때 민주당 찍겠다가 50.3%가 넘어가 버렸고 국힘당이 32%. 그 18% 차이가 나는 조사를 뉴데일리가 탑에 올려놨습니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윤석열하고 같이 가다가는 보수는 총선 때 지난번 황교안 때처럼 괴멸당한다. 갈아치자고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뉴데일리에서부터. 그리고 이미요. 한번 2012년도 총선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이명박 정권 말기였는데 이명박 지지율이 15%대여가지고 그거 무조건 그 여당이 지는 선거인데 그때 박근혜가 투입이 되면서 그때 이준석이 같이 나왔죠. 박근혜가 원래 이명박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준석은 그 당시에 이명박을 출당시키자 막 외쳐대가지고 국민들이 볼 때는 저게 갑자기 야당이 된 거예요. 여당이. 실제로 박근혜가 다 들어오면서 이명박은 박근혜가 심판했다. 이제 끝났다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대역전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총선에서. 그러니까 그런 수법들을 잘 쓰기 때문에 보수에서는 이제 윤석열을 축출해내면서 본인들이 이제 반윤석열 노선의 야당으로 이제 위장을 할 겁니다. 순식간에 변신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주당이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야 윤석열 때문에 우리가 18% 지금 이기니까 우리가 다 이기겠지. 그렇게 선거가 돌아가지 않고 그 전에 보수 여당은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럴 때일수록 한 발 두 발 더 나가서 빨리 윤석열을 쳐야지 우리가 기다리면 우리가 뺐지 다 알겠지.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내가 그러니까 그럴 줄 알고 얘기했다 지금 이 농성장을 차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 검찰 범죄 카르텔 세력 타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의문점이 박근혜 대통령의 처신인데 이제 저는 이런 가설을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이제 생각해 조현천이라는 분 알잖아요. 기무사 사령관이고 개헌 문건을 준비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개헌 문건이 이제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는 이것이 이 비상시에 대비해서 한 매뉴얼 정도에 불과한 것인데 민주당이 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군 전문가들 여기 우리 예비역 장성들도 와 있습니다만 제가 쭉 자문을 받아본 결과 또 우리가 개헌 준비 문건을 읽어보면 개념 계획이 아닙니다. 완전한 실행 계획으로 돼 있어요. 아예 구체적으로 국회에 장갑차 몇 대, 탱크 몇 대 배치, 24단, 34단 각 지방 주요 관공서까지 병력 배치가 다 돼 있어가지고 장관 사인만 있으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계획으로 돼 있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다 중론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실행 계획을 이 사람 혼자 이 조현천 혼자 만들 수가 없어요. 당연히 황민구 국방장관에 보고됐고 저는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그때 청와대가 정확히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헌재에서 의결 정족수가 안 돼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것을 전제로 하고 기각이 된다면 이 촛불 시민들이 이에 불복해서 여러 가지 거센 항의가 일어나면 이것을 계엄군을 투입해서 진압한다는 시나리오였을 거라고 봅니다. 대단한 참 이 혐의가 되는 건데 이분이 겁나서 5년 3개월 동안 도망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김용현과 조현천 간에 협의가 있지 않으면 못 돌아왔을 거라고 봅니다.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의 차지철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 1년 선배이고 육사 38기, 39기인가? 38기로 지금 사실상 권력의 실세이고 37기인 지금 신원식 장관을 만든 배후 조종자도 이 김용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경호처에 지금 파워가 막강합니다. 그래서 이들 간에 그런 묵계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이 관련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풀고 전혀 우리 변희재 대표의 손을 들어주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현 스탠스에 대한 좀 변 대표의 생각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고 회고록을 연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그 박근혜 쪽 생각은 제가 완전히 다 파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하고 싸울 수 없는 처지구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란 문제로 협박해서 지금 만약에 박근혜를 재구속도 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처지여서 일정 정도 저는 윤석열에게 백기투항을 했다고 봐요. 근데 다만 그 재밌었던 게 그 박근혜 인터뷰를 중앙일보가 했고 유영하라는 이 측근이 했는데 유영하 씨는 태블릿 조작에 개입한 공범입니다. 이거 잘 놀라시겠지만은 뭐 제가 그런 증거를 갖고 있어요. 유영하 씨는 태블릿 조작에 깊이 들어가 있는 공범이고 그러면 JTBC와 유영하의 관계, 중앙일보의 관계를 봤을 때 박근혜에게 태블릿 PC 질문을 당연히 하고자 했겠죠. 태블릿 PC 질문해서 최근에 뭐 변희재라는 사람이 또 태블릿 조작했다는 가짜 뉴스를 떠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 질문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중앙일보에서. 그럼 박근혜 씨는 저는 그런 거는 뭐 괴담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질문이 아예 안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땐 박근혜 씨가 이 질문을 뺐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 독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제 태블릿 투쟁에 대한 모든 재료들을 박근혜 쪽에 집어넣는데 박근혜라는 사람은 편지 내용이 자기 뜻과 조금만 다르면 가차없이 반환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쪽 편지는 다 반송이에요. 다 반송 그냥. 근데 저희 미디어치 독자들 편지만 반송이 안 돼요. 그러니까 태블릿 PC 조작을 지금 들여다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를 보는 거죠. 기회를. 이게 만약에 터져서 윤석열 정권을 덮쳐버리면은 그때 이제 나오겠다 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이명박은 윤석열 너무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계천 나가서. 근데 박근혜 씨는 윤석열 정권은 아직 1년 반밖에 안 돼서 평가를 내릴 수가 없다. 아니 5년 단임제 국가에서 1년 반 했는데 평가 못 내립니까? 그 윤석열은 뭐 1년이고 뭐고 한 달짜리 그 반을 몰라요 저. 근데 평가 안 한다는 얘기는 이명박과 달리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도 않고 적당히 좀 투하하는 척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그런 지금 처지라고 봐요. 그래서 보수 일각에서는
박근혜가 나와서 윤석열과 싸워주기를 기대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기대는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적당히 우리가 윤석열을 무너뜨려 주면은 박근혜는 그냥 개인적으로 명예회복하는 뭐 그런 정도 선에서 멈출 것 같으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은 태블릿 조작 이걸 얘기하면은 박근혜 탄핵이 무너지고 박근혜가 다시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박근혜는 윤석열에게 어찌 보면은 겁을 먹고 투항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최고로 많이 얻으면 자기 개인의 명예회복이니까 태블릿 조작 마음껏 외쳐주십시오. 예. 지금 그 태블릿 부자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변 대표께서 장시호가 이 한동훈의 현대고등학교 후배로서 둘이 친밀한 관계이고 하켄 크로이츠 아이스크림을 서로 나눠 먹는, 그리고 한동훈을 되게 한동훈한테 반해서 한동훈을 멋있게 보고 한동훈을 존경한다고 장시호의 눈빛을 보면 한동훈에 대한 찬양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장시호의 글에 보면 일관성이 상당히 흔들리고 안정적이지 않는 면이 있어요. 불안해하는 면이 있고. 그래서 변희재 대표께서 장시호가 무슨 양심선언을 해서 태블릿 PC 문제를 뭐 밝힐 그 기대는 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 저는 분명하게 한동훈 장관이 장시호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장시호의 어떤 신빙성으로 문제로 다 나는 이렇게 덮어버릴 준비를 다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뭐 한동훈의 그런 증거 조작을 끝까지 밝히고 싸울 만큼의 장시호가 그런 변화나 그럴 정도의 캐릭터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이것을 밝히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 예. 이거까지만 물어보고요. 김한수가 최순실의 언니의 아들과 친구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김한수와 장시호의 관계도 알고, 정유라는 차라리 좀 더 장시호에 비해서는 안정적이고 똑똑한 데가 있고, 지금 어린 나이에 애 셋을 키우고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장시호에 비해서. 자기 엄마도 감옥에 지금 갇혀서 8년째 갇혀 있고, 그러니까 정유라는 상당히 똑똑하고, 근데 지금 미혼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혼자서 애 셋을 혼자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있는 상태고, 장시호는 그래도 자기 엄마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고, 또 가스라이팅 대해서 긴밀하게 검찰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근데 문제는 김한수가 지금 이번에 우선 암호화폐 무슨 코인 시장에 뭘로 나왔다는데 지금 김한수의 존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 같이 지금 김한수는 법원의 서류를 아예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나갔는지 폐문 부재라고 해가지고 법원 서류 아예 안 받고 있는데, 살해된 건 아닙니까?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김한수. 근데 김한수는 이제 태블릿 PC의 계약서 위조 혐의로 SKT 최태원 회장도 지금 다 같이 걸려 있는데, 김한수에 대한 제 손배 소송, 태블릿 계약서를 위조한 게 제 재판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피해를 받았다 해서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그게 다음 달 10일 날 판결이 나는데 아마 저희가 이길 게 거의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재판 진행 과정 보면. 그럼 이제 계약서 위조가 인정돼 버리면요, 그거 검찰 최태원 김한수 셋 다 걸렸기 때문에 이거 정말 이제 여기서 엎어질 수가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장시호가 장시호 친구한테 한동훈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내 인생 끝났다고 얘기한 게 녹취가 돼서 지금 언론사에 들어갔다는 정보를 제가 받았어요. 그 장시호는 한동훈이가 자기한테 덮어씌울 것 같은 분위기가 있으니까 몇 개 녹취록을 봉지욱 등등 언론사에 좀 준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장시호에 대해서도 제가 민사소송을 이번 달에 들어갑니다. 그럼 장시호는 답변서를 보내야 되는데, 답변서로 항변하기 시작하면은 한동훈과 조작 공범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답변서를 못 낼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럼 장시호는 사실상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거기서 장시호가 끝나는 수가 있고, 제가 윤석열하고 한동훈을 또 민사로 넣은 게 있습니다. 그게 11월 10일 날 이제 첫 공판이 열리는데, 거기서 한동훈과 윤석열이 답변서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장시호 태블릿 PC 최대 문제가 검찰을 압수하면은 그걸 딱 포렌식하면은 봉인해가지고 꺼져 있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이게 15번이 켜졌다 꺼졌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동훈과 윤석열은 어떻게 답변했냐면은 자동으로 됐다, 자동으로. 어떤 이 과학적으로도 우리 핸드폰이 자동으로 켜진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죠. 15번에 이런 헛소리를 해놨고, 자동으로 켜졌다고 쳐도 말도 안 되지만은 사진까지 찍혀 있어요, 그 수사관에. 제가 볼 땐 이 사진은 송경호 아니면 강배신하고 거의 유사하게 닮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제 재판부에다가 지금 안편해서 아마 거기서도 이제 백기를 들게 되면은 그쪽에 윤석열 한동훈이
그냥 장시호하고 다 애들이 알아서 딱 이렇게 덮어씌울 가능성이 있어서요. 지금 11월 상황이, 이 재판 상황이, 제가 어차피 검찰 고발한 거는 검찰 수사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민사재판 것들에서 굉장히 크게 이제 이들의 조작의 뚝이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고, 그 관련된 재판에 해외 이 해외 매체 기자들이 다 들어올 겁니다. 특히 일본 기자나. 그래서 11월이면은 저는 네, 뚝이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는 좀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도 한동훈이 탄핵돼야 됩니다. 한동훈 장관이 여러 가지로 이 장시호와의 관련 속에서 제2 태블릿 PC 조작 의혹이 있기 때문에 변희재 씨가 지금 고발을 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관직에서 직무가 정지되어 줘야 그런 검사들이 자율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희가 봤을 땐 김한수의 신변 위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김한수가 만약에 변심으로 해서 밝히면 이 장시호에 비해서 훨씬 폭발력이 큰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지금 거짓의 이 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윤석열과 한동훈 이 체제가 김한수를 어떤 식으로 해외로 빼돌리든지, 지금 법적 구속도 안 됐죠, 김한수는 한 번도. 조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 사건의 핵심이었던 이 청와대 행정관 태블릿 PC의 소유자라고 변희재 씨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김한수 이름으로 태블릿 PC를 구입했고 SK와도 계약을 체결했고 요금도 김한수 이름으로 다 지급했는데, 이게 최순실 것으로 둔갑이 돼서 보도가 됐던 쭉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밝혀지는 핵심이 김한수인데, 김한수를 제가 봤을 때 이 권력이 어떻게 뭐 심지어 상상한다고 뭐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어디다 해외로 빼돌리든지 이에 대한 대책이나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김한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정 판결문은 그냥 위조했다고 받아야 되는 거고, 김한수는 수개월째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받았기 때문에 어디로 해외 도망간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저는 김한수, 장시호 둘 다 신변이 좀 위험해 보이긴 해요. 이 둘이 떠드는 게 있고, 또 한 명의 변수가 있는데, 특검제 4팀이 이제 이 태블릿을 조작했던 팀인데 그 팀장이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바이스가 이제 한동훈이고, 거기 밑에 김영철이라고 원래 소영길 대표 막 뒤집어 씌우다가 지금 도망갔습니다. 대법으로. 그리고 강백신이가 또 특검제 4팀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조작 주범들이 지금 다 같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참여연대와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인 변호사 정민영이 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특검제 4팀을 한동훈, 윤석열, 강백신, 박주성, 김영철 이를 다 민사소송을 넣었는데 정민영도 같이 넣었는데요. 나머지 검사들은 한 노법에서, 윤석열, 한동훈 포함해서 한 노법에서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한겨레하고 참여연대 출신 변호사 정민영은 그 노법에 안 들어가고 아직까지 혼자서만 답변서 안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요 정민영 씨는 조작에 가담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수사 기록을 냈는데 이 정민영과 다른 검사들이 요 수사 기록을 막 갖다 위조하고 조작해가지고 악용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민영 변호사는 나는 내 수사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누군가 내 수사 보고서 위조했다 이렇게만 얘기해주면 되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게 11월 10일날 공판 전에 이 정민영 변호사가 이 양심 선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도 제가 지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이 소위 말한 특수부 검사들, 법 기술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시기에 따라 이렇게 주문형 생산, 어떤 권력이 쟤를 죽여라 그러면 죽일 사람을, 우리 이문정 검사님이 이 책에서 써놓은 대로 검찰 권력은 죽일 놈은 죽이고 살릴 놈은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소 편의주의, 검사들이 말한 법과 원칙은 검사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정의를 선포하면 그게 정의고, 저게 범죄자면 범죄자가 되는, 지록 위모가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이 검찰 특수부 세력입니다. 이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때는 지금은 박근혜 진영을 했다, 그 다음에는 문재인 진영, 이재명 진영, 그때 이 법기술자들이 그때 자신들의 권력에 따라 이쪽에 캐비넷 열어줬다가 이쪽에 캐비넷 열어주고, 사실상 국민이 선택하는 권력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검찰의 권력으로 사실상 어느 정권에서든지 권력을 잡고 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검찰 범죄 카르텔 세력을 구축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을 해체하지 않으면 보수 진보 여야를 넘어서 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없는, 이 민주공화국의 정상적 기능을 저해하는 암세포 같은 존재들이 이 검찰 특수부
그 일부 검찰 이 범죄 카르텔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탄핵시키고 왜 어미준을 이야기합니까? 이 어미준한 자가 말씀한 대로 진짜 이문정 검사가 이 친구를 감찰반 대검 감찰과가 조사하면서 자기도 예상했지만 이런 범죄적 행위를 한 줄 몰랐다고 통탄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명숙 총리를 죽이려고 한명숙 총리한테 돈을 줬다는 한만호 건설사 사장이 검찰에 억압에 진술했다고 법정에서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니까 이 한만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H씨를 또 붙였던 H씨가 한만호 진술에 부합하니까 그 H씨를 탄핵하기 위해서 마약 사범 최모 씨와 보험 사기범 김모 씨를 그 제소자 경찰 정보로 투입을 해가지고 그들을 불러다가 모해 위증 교사를 해서 수차례 훈련에 판사를 속이려는 그런 범죄적 행위를 한 자가 바로 엄희준입니다. 이거를 이문정 검사가 기소하려고 그러니까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이 직무 배제 명령을 내려서 배제시키고 한동수 감찰과장도 배제시키고 다른 사건 기록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무혐의 처분해서 지금 검사 생활하는데 이 어미준을 탄핵을 해야 후배 검사들이 이러면 죽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될 친구예요. 그 다음에 손준성 검사는 아시다시피 고발 지금 애들이 이번에 눈을 부릅뜨고 송경호 지검장이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이재명 변호인입니까 이랬잖아요. 아니 손준성 검사는 대검 정보정책관으로서 수사정보관인가요? 검찰총장 오른팔로 장모 대응 문건을 만들어서 가족 로펌 변호사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엄중한 총선 시기에 최강욱하고 유시민 등을 고발해라고 고발장을 작성해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연수원 동기 김웅에게 전달했고 김웅이 조성은 당시 선대위 간부에게 전달해서 남부지검에 접수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이 김웅이를. 김웅이는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를 하지 않고 검찰에 이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준성이는 현직 검사니까 공수처가 현재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손준성이를 잘했다고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명을 반드시 탄핵하고 이번에 탄핵 후보자가 한 명 더 나왔죠. 이정섭이라고 어제 우리 김우겸 의원이 지적했던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그런 비리 행위 이것들을 다 해서 지금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당장 오늘 TF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서 민영배 의원 등이 지금 TF회의를 열었는데 TF회의 결과를 제가 보니까 또 항상 나오는 레파토리가 언론들이 탄핵 소추 남용 아니냐 남발아니 이런 말을 해서 민영배 의원이 말을 잘했더라고요. 헌정사에 지금 단 한 번 처음으로 탄핵 한 번 했는데 탄핵이 남용입니까? 이 검사들은 지금 기관총 쏘듯이 수없이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지금 기소를 이재명 대표도 지금 6건 기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송영길도 지금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 마음대로 증거를 조작해서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는 이 검찰 상대로 겨우 한 번 해방 이후 처음으로 탄핵 소추했는데 탄핵 소추 남용이 말이 됐습니까? 이건 반드시 절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이 조중동 논리에 절대 물러서지 말고 반드시 11월 중에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저는 새로운 공간이 열린다. 우리 변희재 대표가 몇 년째 떠들고 있는 이 문제도 풀릴 기미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제 태블릿 조작 사건은 일본의 산케이 해외판에서 보도가 나갔는데 산케이는 예전에 박근혜 세월호 때 호텔 출입했다고 그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가 고소를 당해가지고 산케이 쪽에서 이제 한국 대통령의 비판하는 건 이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 범죄자라는 기사를 썼잖아요. 산케이 입장에서는 이웃나라에. 그래서 법률팀이 만반의 준비하고 있었는데 보도가 나간 지 한 달 지나도록 항의 전화 한 통 안 났단 말이야. 산케이다가. 이제 이걸 보고 홍콩의 아주주관이 항의 못하네? 아예 커버 스토리로
홍콩에 아주 주가는요, 중국어 공부하신 분도 아실 거야. 우리 송 대표도 아시겠지만, 중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교재를 볼 정도로, 이 중국계의 거의 타임지 같은 매체인데, 거기 커버 스토리도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의 범죄 행위가. 근데, 홍콩 아주 주간에도 항의 전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고용 언론 쪽에서 고용 언론들이 대통령실에 3개 정도가 보도했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항의 전화도 못하냐,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또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해외 언론에 다 퍼져가지고요. 제가 솔직히 하루에 하나씩 전 세계 언론한테 제가 취재 문의를 받아요. 미국 언론, 영국 언론, 러시아 언론. 그런 정도로 해외 언론은 쫙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11월 달에 한 10몇 개 이상의 해외 언론이 그냥 다 보도할 겁니다. 심지어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도 지금 저희 취재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아주 황당한 거는 어떻게 대한민국 언론은 단 한 군데도 이 상황을 보도 안 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언론이. 다만 젊은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 겁 많은 경영진, 겁쟁이 경영진들이 지금 이걸 뚫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지금 한국 언론 한두 개만 나와주면요, 해외 언론 합쳐가지고 이제 윤석열 한동훈의 범죄는 국내로 다 퍼져나가는 상황이고 11월 달에 언론부 상황에서는 결국 터진다. 예. 그리고 방송사 하나에서도 분명히 터져나갈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 제 책의 송영길의 선전포고에도 제가 이 변희재 씨 그 주장을 일부를 내가 방금 보셨어요? 읽어보세요. 여기도 좀 넣어놨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 함께 꿈을 꾸면 꿈이 현실이 된다는 말입니다. 꿈은 구체적으로 꿔야 됩니다.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을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구속이 돼서 수경을 차고 이 법정에 서는 꿈을 항상 그 그림을 제가 상상하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와 같이 상상하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거짓과 조작에 기초한 이 모래성 같은 이 권력이 얼마나 국민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 검사로 갑질하다가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양쪽 시력의 차이가 있다는 부동실한 이유로 군대를 면제받고 검사가 될 때는 또 정상으로 눈이 돌아왔다가 지금은 또 아예 선글라스까지 끼면서 폼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시력을 검사해서 부동신지 아닌지 국민에게 제시해야 저는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최소한 정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양반이 어떻게 28년 국가를 위해 온몸으로 희생해온 우리 박정훈 대령을 오죽했으면 이준석 대표가 눈물로 했겠어요. 그 40세 시험관 아이로 얻은 최수근 상병 그 생떼 같은 아들을 주관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박정훈 대령한테 정말 칭찬을 해야지. 자기 말한 지시한 대로 지구호를 막론하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외압을 뚫고 수사했듯이 자신의 젊은 검사의 모습으로 박정훈 대령이 제대로 수사했는데, 이거를 오히려 지금 기소해서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정말 용납될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지금 박정훈 대령의 어머니는 말이죠, 경북 포항의 국민의힘 여성위원장입니다. 내가 박정훈 어머니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어머니가 정말 너무 마음을 아파해요. 자기 아들도 육군 생활학교 다니고 있고, 아니, 경북 포항 출신의 경북대학교를 나온 캐톨릭 교도예요, 박정훈 대령이. 아니, 생긴 것도 정말 얼마나 잘생기고 강직하게 생겼습니까? 아까 우리 박경못 장관이 말한 대로 지금 너무 외롭고 힘들어하고 있답니다. 저는 그래서 홍수에 먹을 물 귀하다고 다 유명해서 많은 사람이 도운 것 같지만 마음만 다 이제 흩어져 있어가지고 조직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 지키기 국민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박정훈 대령에 힘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내일 모레 그 관련 또 우리 유권 장성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한번 하도록 하고요. 내일은 김종대 전 국회의원을 불러서 최근 이 하마스와 이 이스라엘 이 네타냐후 정부와의 그런 분쟁과 우리 관계를 좀 자세히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박정훈 대령건에 대해서 이 신원식 장관에 대한 비리 문제를 한번 쭉 토론을 해보고, 그다음에 김하중 우리 검사님을 불러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불러서 지금 이 검찰의 이런 비리 행위에 대한 어떤 대책론을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떤 내일 모레도
충실한 준비를 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